3교리그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1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축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적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라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럭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대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는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의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해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럴 수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저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등촉지화라고 했습니다. 등촉지화. 그래서 모닥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전기불 등에 이렇게 비유한다라고 했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어떤 불, 인위적으로 사람이 피운 불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연료가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또 정화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정화 축월에 태어났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해월, 자월, 축월과 더불어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는 모동이라고 해서 늦 겨울이죠. 그래서 엄동설한임은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같다라고 하지만 해월과 자월은 그야말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지만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간이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토가 많아지게 되면 화는 어떻게 된다? 화생토해서 내가 식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식상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화는 토를 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은 화는 토를 많이 보게 되면 회기무광이 된다라고 하죠. 회광이라고 해서 병화라든가 일간 정화의 빛을 가리다.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따뜻하게 해주는 조후의 역할도 하지만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도 하죠. 특히나 정화 같은 것은 촛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절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는 항상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세상을 밝혀주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나를 태워가면서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 희생정신 뭐 이런 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토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이 다 꺼져가지고 재만 남은 것, 촛불로 봤을 때는 파라핀이 없어서 이제 불이 거의 꺼져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옆에 시커먼 재라든가 끓음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가 태어났든 축월의 정화가 태어났든 일단 토가 많아지게 되면 회기무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천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해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해도 마찬가지고 지지로 진술충미 토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 정화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기운만 설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름이 많이 생겨 정화의 빛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는 축월의 병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일간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고요. 간목은 정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하죠.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정화를 생조해 주고 토가 많았을 때 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고 또 토가 회기무광 빛을 가리는 것을 간목에 억제해 준다라고 해서 정화가 축월의 간목을 얻으면 일신 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는 간목을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 자체가 인사오 등의 지지의 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축월의 정화 간목 중요하고 만약에 정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봤을 땐 임수를 얻어서 수보 양광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축월의 간목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금으로서 많은 목을 또 억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천편일률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실질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원칙을 알고 예외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정화가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과 월령의 특성 알아봤으니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어저께 병화는 양화였고요. 오늘 정화는 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월지의 축 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축미토가 있는데, 진토, 술토는 양토, 지금 축토와 미토는 음토가 되죠.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화생토, 즉 일간 정화가 월지의 축토를 이렇게 생하는 관계가 되죠. 내가 생하죠. 내가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와 상대되는 개념 생아자라고 있습니다. 생아자는 나를 생하는 것, 인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죠. 나를 생하는 거니까 어머니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내가 생하는 것은 나의 자식과도 같죠. 그래서 인성을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땐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식상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과 같다, 이렇게 자식으로도 볼 수 있고, 내 부하 직원으로도 볼 수 있고, 내 후배로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식신은 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거나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해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죠. 오늘이 바로 대 음의, 어저께는 양대 음이었죠. 오늘은 대 음. 그래서 정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식신 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양화가 음토인 축토를 봤을 때 이건 상관, 양대음이 되거나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축월은 상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정화 음화가 음토를 봤기 때문에 식신격인데, 역시나 축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기 때문에 일간 정화는 약하고 토가 왕하다, 설기태과하다 또는 설기과다 해서 일간 정화가 신약하다가 핵심이 된다. 일간 정화가 약할 때는 반드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거, 또는 비견겁제가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성은 뭐가 됩니까? 정화 입장에서 목이 되는 것이고, 비견겁제는 같은 화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식신상관이 왕할 때는 화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인성인 목을 봐서 이때 어떤 목? 간목 이라고 하는 정인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토를 갖다 제해주면 일신 이익의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을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축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살펴봤을 때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있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수가 천간에 투출됐다. 이거는 격구로 놓고 보게 되면 음화가 음수를 받죠. 이거는 칠살격이 됩니다. 칠살격. 근데 토가 왕한 상태에서 개수 투출되면 칠살격 또는 편관격의 극설교집이 되는 아주 좋지 못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금이 태어났다면 식신생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편제격의 일간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다시 약한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어찌거나 축월의 정화가 편관격, 칠살격이 됐든 편제격이 됐든 그 다음에 식신격이 됐든 간에 어떻다 일간이 신약하기 때문에 저 관살과 재성과 식신을 감당할 수 없다. 반드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 필요하다라는 것. 간목을 얻은 연후에는 뭘 보면 좋겠죠? 임수를 얻어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임수를 얻어서 정화를 보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일간 자체가 살아야 되니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겨주고, 또는 뭐 지지로 인사 5등이 있어서 정화가 통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을 보도록 하죠. 연간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격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격은 이제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칠살 편관격에 극설교집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축토하고 유하고 합을 하게 됩니다. 사유 축삼합이라고도 하지만 한자가 빠지면 이거는 뭐로 보죠? 준,
3 합으로 봐서 금의 기운이 세력을 얻고, 저 금의 기운은 뭐다? 개수를 생하죠. 금생수. 그러니까 제살태왕으로 국세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관성도, 그 다음에 식신도 감당할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봤습니다. 물론 편인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또 볼 수 있지만은, 이건 꼭 편인이 아니라 묘목은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천간의 간목하고 달라서 묘목은 승목이면서 잡불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잡불. 그러면 저 물 묻은 잡불로 정화를 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간의 을목이 투출되어 있죠. 역시나 묘목의 뿌리를 을목도 승목에다가 개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을목이 정화를 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세 모양 자체는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는 살인상생의 구조는 갖추었지만,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구조는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을목이 저 왕한 관사를 통관하기는 좀 어렵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생시에서 정화를 좀 도울 수 있는 인비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해서, 일간 자체가 약하죠. 통근도 되지 않습니다. 묘목은 승목이고 정화가 통근할 수 없습니다. 인목이라면 얘기가 좀 다르죠. 인목이라고 하면 정화가 인이라고 하는 것에 통근할 수 있죠. 인중 간목의 생조를 얻을 수 있지만은 묘목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제사를 받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이 큰 문제가 되죠. 운이라도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경자시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아들로 태어났다, 이거는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생시가 될 것이고, 뭐 경자시, 신축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축 역시나 또 금이 수를 생해주는 관계, 일간의 기운은 역시나 을목, 묘목에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역시나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신, 기유, 경술신에 모두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글자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 선생님 경술시가 되면은 술중 정화에 통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통근은 가능하죠. 없는 것, 뭐 경자시, 신축시, 무신, 기유시, 신해시보다는 그래도 간신이라도 통근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좋겠지만, 역시나 큰 틀로 봤을 때 운이 좋다 나쁘다 크게 좋을 바가 없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을 도와주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임인신은 그래도 간신히 인의 인목을 얻어서 일간이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생조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임수개수가 있어서 일간을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틀, 완벽하게 칠살 관사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경자신축 뭐 이런 생시보다 낫겠지만은 역시나 전체 큰 틀에서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선택해서는 안 될 생시 개묘시죠. 개묘시. 이거는 요 유금은 예약은 충원되지 않지만 이렇게 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경자, 신축, 개묘 등등 무신, 기유, 경술신 다 좋지 못한, 저는 정미시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갑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 좀 좋은 점은 뭐다? 조언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인성을 얻었죠. 이 인성 은 별 효용성이 없습니다. 근데 묘에 뿌리던 간목은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갑진실은 뭐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그래도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을사시가 좋을 것 같지만은 사유축 회금이죠. 그럼 금이 많아지게 되고, 을목은 많은 금은 개수를 생하겠죠. 그러나 이 개수를 갖다가 을목 두 개가 통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병오시 같은 경우가 되면은 정화가 오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병화가 정화를 보면 정화가 탈광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일간 정화가 약할 때는 병화를 보면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오시 아니면 갑진시 정도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2월 4일이 되면 입춘이 됩니다. 입춘. 자, 입춘 대길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명리학에서 연월이 같이 바뀌는 것이 바로 입춘이죠. 연은 개묘연에서 얼로 바뀐다. 갑진연으로 바뀔 것이고요. 월은 지금 을축월에서 병인월로 바뀌는 그러한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맞춘 요거 절입 시간을 경계를 해서 사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